problem with this. Well, we're just talking right now about that car. 취조실 안에서 형사가 한 여성에게 한 차량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살해당했던 한 부부의 2019년식 녹색 기아 소울에 대해서였죠. Do you go to Florida? What do you mean? Well, I mean, do you travel to Florida ever? 이 여자는 형사의 질문을 회피하고 있지만 그녀는 사실 얼마 전에 플로리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말이죠. 미국 플로리다주 마운트도라에 위치한 워터맨 빌리지는 한평생 부지런히 일해온 이들이 남은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기 위한 은퇴자들의 마을이었습니다. 리조트 스타일의 편의시설과 숙련된 의료진들이 대기 중인 건강서비스 시스템, 그리고 안전한 일상을 위한 경비 시스템으로 플로리다에서는 가장 우수한 요양시설이자 보조생활시설로 유명했고, 그 유명세를 믿은 은퇴자들은 새롭고 안정적인 시작을 위해 워터맨 빌리지로 모였죠. 그렇게 노후의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만이 모인 워터맨 빌리지 대부분의 일상은 고요하고 평안했는데 2022년 12월 30일 그 평화를 깨는 침입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침입자는 워터맨 빌리지에는 어울리지 않는 매우 이질적인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아주 평범하기도 했죠. 40, 50대로 보이는 여성은 새노란 두건과 자주색 상의를 입고 있었고 두 손에 가득한 짐까지 들고 있었는데 뭐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건물 곳곳을 서성이는 모습은 이곳의 주민이 아닌 듯 붕 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워터맨 빌리지에 있는 아파트를 돌면서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두리번거리던 여자는 이내 어느 문 앞에 서더니 문을 두드렸죠. 곧 문 안에서 누구시냐는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제가 들어가서 샤워를 좀 해도 될까요? 대뜸 집에서 샤워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여자의 말에 아파트 복도에는 당황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황당함을 넘어서 어딘지 소름 끼치는 요청에 문 너머에 있는 집주인은 그 부탁을 거절했는데 정작 그 부탁을 한 여자는 개의치 않다는 듯 다시 두리번거리면서 아파트 복도를 걷기 시작했죠. 마치 다음 목표를 찾으려는 듯 말입니다. 여자의 알 수 없는 행동은 그 이후로도 계속됐는데 다른 집으로 넘어가 다시 노크를 한 여자는 이번엔 차 열쇠와 집 열쇠 모두 잊어버려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배터리가 없다면서 집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잠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리 무리한 부탁이 아닐 수 있었지만 문 너머에 있는 주민은 어딘가 이상한 느낌에 낯선 여자를 집으로 들여보내지 않았고 부탁을 거절해야 했죠. 결국 이런 여자의 방문에 위협을 느낀 주민이 시설 경비 사무실과 연결된 비상경보 버튼을 눌러 신고를 했고 출동한 보안요원에 의해 마을 부지에서 내보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워터맨 빌리지의 주민 중 한 명인 A씨는 자신의 이웃인 겟먼 부부의 집 차고가 하루 종일 열려있는 걸 보고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은퇴한 부부인 샤론 겟먼과 데릴 겟먼은 워터맨 빌리지가 있는 플로리다에서 20년 동안 살고 있었죠. 평소 일상적으로 남들을 도우며 자주 자원봉사를 했던 샤론과 지역사회 문제 관심이 많았던 데릴은 꾸준히 자선단체와 어린이병원에 기부를 해왔던 인심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텅 빈 차고문을 가만히 보던 A씨는 오늘 하루 종일 샤론과 데릴을 마을 안에서 마주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죠. 동시에 겟먼 부부가 별다른 언질도 없이 멀리 여행을 떠났을 리도 없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걱정이 됐던 A씨는 이 사실을 가깝게 지냈던 주민들에게 알렸고 결국 주민들은 마운트도라 경찰에게 연락해 샤론과 데릴의 집을 방문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겟먼 부부의 집에 도착한 경찰은 현관문이 열려있는 걸 발견했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감지한 뒤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숨도 쉴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바로 현관문 바로 앞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샤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마찬가지로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데릴이 있었는데 경찰이 그날 그곳에서 발견한 건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다가 숨진 부부의 시신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범인의 흔적이었습니다. (12월 31일) 새해가 코앞으로 다가온 날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운트도라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인 워터맨 빌리지에서 이중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인 80세의 샤론 겟먼과 83세의 데릴 겟먼 부부의 시신은 마을 부지 안에 있는 자택에서 발견됐는데
아내인 샤론은 티셔츠와 속옷만 입고 있었고 시신은 두부 외상을 입은 상태였죠. 또한 복부에선 다량의 출혈이 발생해 발견 당시 그녀의 시신 아래엔 피웅덩이가 고여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인 데릴 또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는데 두부에 심각한 외상이 있었고 얼굴엔 폭행을 당한 것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죠. 또한 그의 복부엔 부부를 공격한 칼이 꽂혀 있었는데 이 칼은 주로 정육점에서 사용되는 정육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데릴에게선 범인에게 저항을 했던 방어흔을 찾을 수 있었는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건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두 사람을 살해한 범인이 마치 살해 후 엉망이 된 현장을 어설프게나마 정리하려고 한 것처럼 시신 주변엔 피를 닦으려던 흔적과 수건이 있었다는 거였죠. 또한 시신 근처엔 피를 밟아 생긴 맨발 자국이 있었는데 데릴은 슬리퍼를 신은 상태였고 샤론은 맨발이긴 했지만 그녀의 발에는 피가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발자국은 바로 범인의 것이었죠. 조사를 시작했을 때 저희는 부부를 잘 알던 마을의 주민들에게서 샤론과 데릴이 평소 누구에게나 친절했으며 사람들과 전혀 갈등이 없어 이런 일을 당할 원한 관계가 없을 거란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사건을 금품을 갈취하려던 강도살인이라고 추측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귀중품을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진 흔적은 찾을 수 없었죠. 잔인한 이중살인 사건의 미스테리한 범행 동기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범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희는 사라진 부부의 기아 소울 차량을 추적하기로 했는데 곧 사건 당일 새벽 2시 2분에 마을 내부에 설치된 CCTV에서 부부의 차가 부지를 떠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플로리다 지역의 차량 번호 수배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부부의 집에선 샤론의 휴대폰을 찾을 수 없었는데 샤론과 데릴의 아들은 평소 어머니가 차 키는 물론이고 소지품을 차에 그대로 두고 내릴 때가 있다고 말했고 저희는 샤론의 휴대폰이 차 안에 있다고 판단해 그녀의 휴대폰 GPS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함정님,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에 차량 번호가 잡혔다고 합니다. 도난된 부부의 차량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린빌에서 처음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조지아주 사바나 근처에 있는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에 차량 번호가 잡혔고 이때 샤론의 휴대폰 GPS 위치를 이용해 부부의 차가 조지아주 암트랙 기차역에 주차되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Driver, exit the vehicle! Get out of the car! Get out of the car! 현장에 출동했을 때 드디어 찾은 샤론과 데릭의 차에서 내린 건 핑크색 가발을 쓴 한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은 자신이 노숙자라고 말하며 자신은 그저 차 안에서 자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죠. 현장에서 체포된 여성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그녀의 이름은 비키 린 윌리엄스였는데 경찰 시스템에 등록된 이력을 확인한 순간 저희는 범인임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키는 2022년까지 오하이오주에서만 폭행과 불법 침입, 절도, 강도, 도난품 수취와 가정폭력 등 다양한 경범죄와 중범죄로 24번 체포됐었죠. 2016년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대형 절도 혐의로 2번 체포됐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비키에겐 그녀가 범인임을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인 12월 30일에 워터맨 빌리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신고를 당했다는 거였는데요. 당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 요원은 비키가 매우 독특한 옷을 입었고 독특한 행동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었죠. 그녀는 30일 오후 3시에 워터맨 빌리지를 돌아다니다가 경비원에 의해 한 번 경고를 받고 밖으로 내보내졌는데 CCTV 확인 결과 오후 4시 14분에 다시 부지 안으로 돌아와 마을을 배회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10시가 넘은 시각 주민들의 집 문을 두들기면서 불편한 부탁을 하기 시작했고 한 주민이 비상경보 시스템을 켜자 즉시 그 자리에서 도망쳤죠. 그런데 이때 비키는 그냥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부지 내 아파트에 공용으로 보관되던 자동차 열쇠 한 세트와 우편함 열쇠를 움켜쥔 뒤 자리를 떴죠. 시간을 따져봤을 때 비키는 부지 내에서 몸을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나간 뒤 다시 들어왔고 그 후 배회하다가 갯먼 부부의 집에 침입해 살해한 뒤 차량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비키가 사건 당일에 워터맨 빌리지에 있던 것이 모두 확인된 후 저희는 그녀가 있는 취조실로 들어갔죠. 남은 건 그녀의 입에서 자백을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re poor? A while back, like I just told you. Days, weeks, months? No, this was a couple years ago. 비키는 단호하게
자신은 플로리다에는 몇 년 전에 갔을 뿐 최근엔 한 발자국도 들어간 적이 없으며 자신이 자고 있었던 기아차는 자신이 아는 남자에게 잠시 빌린 거라고 말했죠. 비키는 그 남자의 이름이 풀러 블루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지낼 곳이 필요했을 때 남자가 와서 차를 빌려준다고 말했고 새해가 지난 뒤에 찾아와 다시 찾아가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길 사실 풀러블루란 남자가 경찰에 자신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에 대해 말하겠다며 마치 자신이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려는 것 같았죠. 이때 저희는 비키에게 그녀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Do you recognize that photo? Where are they gone? Do you recognize those shoes? I got a pair, but that is the only pair. Do you recognize the person in that photo? No, What about that outfit? that's not me. That's what you're asking. I mean, everybody has that color. Honestly, I mean, this picture looks like you. Yeah, they say all black people look alike. 누가 봐도 확실한 증거 앞에서 비키는 계속해서 영상 속에 등장하는 게 자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겟먼 부부의 사진을 보여줬을 땐 처음엔 본 적이 없다고 말하다가 이후엔 샤론의 사진을 보고 자신이 과거 병원에서 일했었다며 어쩌면 그때 만난 환자 중 하나일 거라고 했고 데릴의 사진을 보고는 한 식당에서 만났었다는 말을 했죠. 비키의 진술은 중구난방이었습니다. 날짜를 헷갈리기도 했고 그녀를 떠보기 위해 무작위로 제시한 한 남자의 사진을 보고 그가 바로 자신이 말했던 풀러블루라고 말했죠. 애초에 풀러블루라는 인물은 그녀가 지어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진술에서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건 I'm sorry, sir, if you're tagging and pulling on this. You don't The have. answer is no, I'm sorry, and I'm not going to say anything else. You're talking to yourself at this point.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과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는 부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신하는 비키가 간과하고 있는 건 그녀 자신이 현장에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남겼다는 거였죠. 현장을 감식한 결과 발견됐던 발자국은 굉장히 특이한 아치 모양이었고 여성의 발자국이라고 결론이 났는데 이것은 비키의 발자국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심지어 사건 당시 살인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건지 집안에 있던 세탁기에선 부부의 것이 아닌 지문도 채취됐었는데 이미 지문조회 시스템에 등록된 비키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도 나왔죠. 이뿐만 아니라 찾은 부부의 차량 문 손잡이에는 살인을 저지르고 미처 닦지 못해 묻은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까지 남아있었습니다. 비키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을 한다 해도 이러한 증거들 앞에선 아무런 힘이 없었고 검찰은 그녀를 2건의 1급 살인과 차량 절도 혐의로 기소했죠. 그리고 법정에서 유죄가 판결날 경우 사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비키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레이크 카운티 교도소로 이감돼 재판을 받게 됐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재판장 안에서 역겹고 기괴한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엄숙한 분위기에서 비키가 앉아있는 피고석 쪽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재판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그리고 그 소란의 중심에 있던 건 바로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에 그대로 소변을 보고 있는 비키였습니다. 변호사는 급히 판사에게 양해를 구한 뒤 비키를 내보내려 했지만 비키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갑자기 큰 소리로 자신의 이름이 비키가 아닌 캔디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를 향해 누구냐고 물은 뒤 이번엔 법정에서 귀신이 보인다며 한순간에 재판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난동 이후에 비키는 소변이 묻은 몸을 씻기 위해 잠시 법정을 나갔지만 이후에는 다시 법정에 서는 걸 거부했다고 했고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죠. 심지어 이런 비키의 이상 행동은 감옥에서도 계속됐는데 감옥에서 생활을 하면서 배설물을 쌓아두거나 매트리스 안에 숨기기도 했고 자신의 몸에 소변을 보거나 얼굴에 소변을 뿌리는 행동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선 그녀에게 정신감정을 명령했는데 이런 비키의 이상 행동들은 숨길 수 없는 질병들이었을까요? 2022년 12월 30일에 일어난 마운트 도라 이중살인 사건은 사실 비키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키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세탁기에 묻은 지문에 대해 해명하거나 자동차를 빌렸다는 플러블루란 인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하지만 검찰은 비키에게 있는 이전의 전과들과 악의가 맞아떨어지는 정황 증거들로 충분히 배심원들을 설득해 유죄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2024년 5월 21일 법원은 끝내 비키 린 윌리엄스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계속된 문제적인 행동으로 그녀를 정신병원으로 보내 입원시킨 뒤 치료를 하라고 명령했죠. 비키는 이 판결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피하긴 했지만 실제 그녀에겐 과거 정신질환으로 인해 입원했던 기록이 있었는데 비키는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로 인해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비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했지만 비키는 자신은 정신질환이 아니라며 이를 부인하기도 했죠. 감옥 밖에서 잠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던 의사는 정신분열과 편집증 증상을 언급했는데 법원은 비키가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고 변호사와 대화도 할 수 없는 상태라 간주해 사건을 가족부로 이관해 정신건강치료시설에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무작위적인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샤론과 데릴은 생전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여행하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했는데 두 사람은 분명 은퇴 후 맞이한 노후 생활이 젊은 시절만큼 활동적이고 자유롭길 바랐을 겁니다. 그런 두 사람의 끝은 절대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끝나선 안 됐죠.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진심이었던 두 사람이 부디 마지막에 있었을 끔찍한 기억은 잊고 지금은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